안녕하세요, 부트페이입니다. 앱에 결제를 붙여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앱 결제라고 하면 구글이나 애플 인앱 결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붙일 건 피지 결제입니다. 일단 앱에서 인앱 결제랑 피지 결제 이 두 가지를 한번 다뤄보고 넘어갈게요. 앱스토어에서 인앱 결제는 앱 안에서 소비되는 걸 판매할 때 연동을 하는데요. 게임 코인, 크레딧 같은 거, 포인트, 앱 프리미엄 구독, 기능 잠금 해제 이런 것들인 거죠. 결제는 구글이나 애플 화면에서 일어나는 거고 수수료도 거기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붙일 피지 결제는 앱 밖에서 쓰는 걸 판매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쇼핑몰에서 물건을 배송받거나 스터디룸을 예약하거나 실제로 거기 가서 이제 쓰는 활동들, 오프라인 매장에서 쓰는 이용권 이런 것들이 앱 밖에서 판매될 때는 피지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디지털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앱 안에서 소비되느냐라고 보시면 되고, 같은 기프티콘이더라도 실물로 교환되는 거면 피지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의 앱에서 실물이랑 디지털을 같이 판매하신다라고 하면 상품별로 디지털은 인앱 결제, 실물은 피지 결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하나의 앱에서 결제 하나가 아니라 상품별로 실물일 경우에는 피지사를 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어겨서 디지털 컨텐츠를 피지 결제로 받았다라고 치면은 앱스토어 정책 위반이에요. 심사에서 거절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올라간 어플이면은 삭제되거나 계정 정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수수료를 아끼려다가 앱이 삭제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제3자 결제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3자 결제라고 해서 앱스토어가 너무 인앱 결제만 강요하니까 방통위라든지 금감원에서 너네 독점하지 말고 국내 피지 쓸 수 있도록 열어줘라 라고 해서 제3자 결제를 시작하기는 했는데 사실 쓰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인앱 결제 수수료가 30%인데 제3자 결제를 쓰면 26%이고 피지 수수료가 별도예요. 피지 수수료 부가세 포함해서 합치면은 3% 충분히 넘을 텐데 뭐 좋게 해봤자 29% 정도면 1% 차이 때문에 인앱 결제를 쓰냐 피지 결제를 쓰냐 사실 메리트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동한 앱이 없고 피지사에 문의를 해도 피지사 영업자분들도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지, 제3자 결제가 뭔지 이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제3자 결제는 쳐다보지 마시고 디지털 컨텐츠면 인앱 결제, 실물 컨텐츠, 앱 밖에서 소비되는 컨텐츠면 피지 결제로 태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디지털 상품인데 수수료가 부담되시면 결제는 웹에서 받고 앱에서는 로그인만 해서 이용하게 하는 구조는 있어요. 넷플릭스가 오래 쓰던 방식이고, 다만 앱 안에서 웹에서 결제하세요 같은 안내나 링크를 넣으면 마켓 정책에 걸릴 수 있어서 앱에서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인앱 결제를 제공하고 웹에서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피지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요즘에는 많습니다. 일단 앱에서 피지 결제 붙이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앱에서 네이티브 앱 같은 환경에서 결제 SDK, 페이에서 언어별로 SDK를 제공을 하는데 이걸 붙여가지고 결제창을 직접 띄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미 웹사이트가 있어. 웹사이트에서 앱에서는 그 웹사이트를 웹뷰로 패키지만 할 때, 웹뷰만 연동하려고 할 때 부트페이 웹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앱에서 직접 결제를 연동할 때에는 주문서나 상품 화면을 앱에서 직접 만들었다, 이럴 경우에는 부트페이 앱 SDK가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 파트를 다룰 거고 웹뷰로 연동하는 파트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앱에 피지 연동하는 방법은 부트페이 개발 문서를 직접 보고 하셔도 되는데 MCP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부트페이 MCP 참조해서 플러터 앱 주문서에 카드 결제 연동해줘, 승인은 서버에서 하는 서버 승인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하시면은 AI가 부트페이 SDK를 설치를 하고, 또는 만약에 플러터가 아니다라고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부트페이에서 iOS, 안드로이드, 리액트 네이티브 등등 여러 가지 언어를 SDK로 다 지원을 하거든요. AI가 현재 프로젝트 구조를 파악하고 부트페이 MCP에 그렇게 명령 체계가 되어 있어요. 프로젝트 구조가 파악이 되면은 해당 프로젝트에 맞는 SDK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프롬프트 하시면 AI가 똑똑하게 일을 할 겁니다. 결제를 요청하는 코드를 보면 웹에서 쓰는 거랑 형태는 되게 비슷하거든요. 금액, 주문명, 주문번호, 어느 피지로 넘길지, 어떤 결제 수단 사용할지, 연동 키도 짧게 짚고 갈게요. 부트페이에서 결제 연동할 때 프로젝트 단위로 서비스가 관리가 되는데 이 프로젝트가 맞다 이렇게 맵핑을 하려면 부트페이에서 연동키를 사용을 합니다. 부트페이 관리자에서 키를 발급받으시면 두 개가 한 쌍으로 나와요. 클라이언트 키는 결제창을 띄울 때 쓰는 거라 앱 코드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시크릿 키는 서버에서 승인이나 취소를 부를 때 쓰는 건데 이건 서버에만 두셔야 되는 값이에요. 앱에서는 이 연동키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연동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키 값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배포된 앱에서 디컴파일 같은 형태로 뜯어볼 수도 있거든요. 앱 안에서 시크릿 키 이런 것들을 잘못 넣어두면 노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프로가드나 앱에서 패키징을 할 때 암호화를 할 수 있는 로직을 AI 통해서라도 한 번 더 점검해서 배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구현이 됐으면 사용자가 카드사 앱에서 인증을 하고 다시 결제창으로 돌아와서 결제 완료를 누르면 영수증 번호가 하나 돌아와요. 여기서 앱이 할 일은 영수증 번호, 리시브 아이디를 승인하기 위해서 서버로 전달해요. 그러면 서버가 이걸 받아서 금액이랑 주문번호 이런 것들을 상태 체크를 하고 부트페이의 승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구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 승인이 완료가 되면 그 완료된 응답값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앱에 이제 리스폰스를 하겠죠. 그 리스폰스 값을 보고 결제 결과 화면을 앱에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결제 결과를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결제가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 실패했는지 UI적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 게 다 CS로 연결됩니다. 한도 초과나 카드사 점검처럼 결제가 안 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트페이의 응답 메시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면 돼요. 응답 코드도 있고 응답 메시지도 있는데 응답 메시지를 실패했을 때 그대로 보여주면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메시지가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결제 결과 화면 잘 보여주기를 권장드리고, 만약에 서버 승인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승인을 사용할 때에는 부트페이에서 쉽게 결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합니다. 익스트라에서 디스플레이 에러 리절트, 석세스 리절트 이런 것들을 true로 요청을 해주시면 결제가 성공했을 때, 결제가 실패했을 때 결과를 앱 안에서 쉽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가능하면 이거 클라이언트 승인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방식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서버 승인을 사용하실 때에는 조금 얘기가 다른데 부트페이 UI에서 처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서버 승인은 만드시는 우리 가맹점 서버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응답도 내부적으로 통신을 하시는 거라서 클라이언트 UI에서는 결제 결과를 직접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할 만한 게 가상계좌 결제 흐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상계좌는 결제창에서 계좌번호가 발급하는 걸로 끝나요. 앱 입장에서는 그냥 가상계좌가 발급이 된 걸로 끝나고 은행 앱을 열어서 이체를 하거나 은행에 가서 ATM기에서 이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별도로 액션을 해야 결제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서비스 밖에서 일어나는 비동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앱 안에서는 이게 결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즉시에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뒤에 웹훅 같은 거를 통해서 결제가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별도로 통지는 할 수는 있어요. 가상계좌는 앱에서 결제하는 시점에서는 결제 완료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는 없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앱스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iOS에서 아이폰에서 카드사 앱을 띄우고 카드사 앱에서 인증이 끝나고 다시 호출했었던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원래 앱으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앱스킴을 직접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카드사 앱 입장에서는 인증을 끝내고 어디로 돌려보내야 될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주소가 앱스킴이고 결제 요청할 때 우리 앱스킴을 같이 넘기시면 됩니다. SDK에서 iOS 같은 경우에는 앱스킴을 자동으로 읽어서 굳이 전달하지 않아도 동작을 할 텐데 플러터나 리액트 네이티브는 이런 걸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앱스킴을 전달하시면 좋겠고, 앱스킴을 전달하실 때 결제 완료 페이지를 별도로 딥링크를 하시길 원하시면 주소로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결제가 구현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테스트는 가급적 실제 기기로 해보시길 권장드려요. 시뮬레이터에서는 카드사 앱이 설치가 안 됐거나 인증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카드사 앱 테스트를 하려면 시뮬레이터에서는 어렵고 실제 기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핸드폰에서 테스트를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앱에서 PG 연동하는 거를 봤습니다. 붙이기 전에 인앱 결제를 쓸지 PG 결제를 쓸지는 앱 안에서 컨텐츠가 소비되는지 앱 밖에서 실물 컨텐츠로 소비되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인앱 결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고 PG 결제도 같이 써도 되는 상황도 있고, 이제 앱을 만드시고 웹도 별도로 서비스를 하실 때 앱에서는 조금 비싸게 팔고 웹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파는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웹에서는 PG 결제 저렴한 수수료죠. 부트페이에서는 현재 2.9% PG 결제 저렴한 수수료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연동 과정 자체는 웹이랑 비슷해요. 결제를 요청하고 영수증을 받고 서버에 전달해서 서버 승인을 요청하고 응답으로 앱에서 결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이제 서버 승인 방식이고, 클라이언트 승인 방식은 더 간단할 거고요. 네이티브 방식으로 앱에서 PG를 연동할 수도 있고 웹뷰 방식으로도 부트페이에서 지원을 하니까 쉽게 연동할 수 있을 겁니다.